세계사와의 우리 거보다는 세계사와의 연관성 속에서 우리 역사를 파악하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나는 내가 우리나라 역사를 쓴다라고 하면 난 특수성을 강조하는 역사책을 쓰고 싶다. 손 들어보십시오. 손 드셨어요. 자, 나는 보편성을 강조하는 역사책을 쓰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드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맞춰볼게요. 자, 특수성을 강조하는 분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뭐 우리 것만 좋은 것이요. 다른 나라 건 필요 없어. 나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민족은 말살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에 비해서 보편성을 그럼 우리가 맞네. 보편성을 강조하는 분들은요. 매국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우리 거 필요 없어. 세계적인 것이 좋은 것이요. 와, 역시 명품은 세계 것이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나라 팔아먹을 가능성 높아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뭐가 정답이냐? 정답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의 조화죠. 두 가지의 조화가 정답입니다. 여기서 문제 그것밖에 안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갖고 여러분들 해드렸는데 이런 사관, 객관적 사관과 주관적 사관이 있는데 이거랑 관련돼 갖고 어떤 흐름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시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제를 여러분들 한번 풀어드릴게요. 한꺼번에 넘어가네요. 자, 한번 보시죠. 역사의 의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해갖고 2010년 여러분들 서울시 구급 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였던 사실,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로서의 역사.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 기록으로서의 역사 맞죠? 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사실로서의 역사는 시간적으로 현재까지 일어난 모든 과거의 사건을 말한다. 맞습니다. 사실로서의 역사는 지금까지 있었던 거 여러분들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역사가가 이를 조사, 연구해 주관적으로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주관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역사가가 선정하고 연구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맞습니까? 맞죠? 여기서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책으로서 보통 배우잖아요. 책 자체는 바로 뭡니까? 역사가가 새롭게 만들어낸 역사예요. 기록으로서. 그러니까 이건 맞죠. 그 다음에 사실로서의 역사는 주관적 의미의 사실로서의 역사가 주관적입니까?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의미의 역사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5번이 혼자 틀렸네요. 여러분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가 됩니다. 다음 사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역사 서술의 특징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례를 여러분들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09년도 행정안전부 문제네요.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부여는 장성의 북쪽에 있으며 현도에서 천리쯤 떨어져 있다. 사람들의 체격은 매우 크고 성품이 강직 용맹하며 근엄 후덕해서 다른 나라를 노략질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걸 써준 게 삼국지 동의전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자, 한나라에서 쓴 건데 한나라 쪽에서 쓴 건데 좋게 썼습니까? 나쁘게 썼습니까? 부여 사람들 좋은 사람 좋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 천리에 있다. 좋은 밭이 없어서 힘들어 일궈도 배를 채우기에는 부족하였다. 사람들의 성품은 흉악하고 급해서 노략질하기를 좋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사람들의 성품은 흉악하고 급해서 노략질하기를 좋아했다라고 나와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건 고구려에 대해서 쓴 건데 나쁘게 썼습니다. 나쁨이에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자, 한나라 고구려하고는 왼수지간이에요. 근데 부여하고는 이 고구려를 견제하겠다는 친선관계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부여에서 고구려가 나온 겁니다. 왜? 주몽이 부여에서 탈출해서 만든 나라가 고구려니까. 그런데 같은 민족이나 다름없는 두 나라를 평가하는 게 이렇게 근본부터 다르다라고 평가하는 건 맨날 한나라 고구려랑 싸우는데 어떻게 합니까? 맨날 깨지죠. 맨날 깨지니까 뭐로 남아? 책으로 남아, 글로 남아 복수하려고 이지랄 한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쓴 놈의 의도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 그래서 이건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주관적인 역사서술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 멋대로 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불교 관련 기사가 거의 없다. 자, 여기 나오는 건 일단 사실적인 얘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불교 관련 기사가 거의 없다는 사실인 것 같지만 이 얘기는 바로 김부식은 유명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려시대 유학자이기 때문에 불교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서 불교 관련 기사를 거의 뺐다. 그렇다면 김부식이 어떤 의도를 뺐는지 이런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주관적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려사는 우왕을 부정적으로 기록하였다. 뭐가 되냐면 고려사는요, 여러분들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나라가 새로 만들어지고 나면요, 역사학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거 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국사책 맨 뒷장 쫙 찢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다른 페이지를 갖다 끼워넣어요. 뭐라고 갖다 끼워넣냐? 앞전 정권, 앞선 나라는 개판이고 백성들이 힘들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대빵이 뒤집어 엎은 거야.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고려사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거 나옵니다. 자, 공민왕까지는 고려의 정통성이 이어졌지만 우왕, 창왕은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신돈의 후손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정통성이 무너져서 나라가 혼란하게 됐는데 그걸 누가? 이성계가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뒤집어 엎은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바로 뭐 고려사에 왜 우왕을 부정적으로 기록했는지 그런 서술자의 의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갔죠. 그걸 바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한백겸의 동국지리지는 문헌고 등에 입각한 객관적인 역사 연구라면 이거하고는 안 맞죠. 그 다음에 사마천의 사기는 기전체로서 역사를 분기, 세가, 지, 열전, 연표 등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이거는 뭐 역사가의 의도 자체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역사가의 의도가 보인다면 사마천의 사기는 이렇게 평가하는 게 가능합니다. 한무제를 씹었다. 왜? 한무제가 사마천을 고자로 만들었거든요. 궁형에 처해갖고. 그런 거라면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지만 그 서술체가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 기역과 니은이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요거 기역 니은이죠. 자, 요거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라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이 부분은 지우고요. 자, 한 부분씩 나가면서 여러분들 문제까지 보여드리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가 됩니다. 요건 조금 위쪽이니까. 자, 구석기 시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하면 여러분들이 벌써 달달달 외우세요. 뭐라고 했냐? 어느 시기부터 70만 년 전에 시작을 했다. 오,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대표하는 토기는 뗀석기다. 오, 대단한 능력이에요. 이렇게 외우니까 여러분들이 점수가 안 나오죠. 이렇게 외우니까 점수가 안 나오죠, 당연히. 아니, 이렇게 외운다고 왜 점수가 안 나오냐?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달달달 외워봤자 외울 수 있는데 한계 용량이 있어요.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뗀석기가 왜 나왔을까 여러분들 생각을 잠깐만 해봅시다. 이거는 원래 역사학의 내용도 아니고 시험 문제도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난해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역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추론하는 방식을 좀 가져가 볼게요. 어떻게 했냐? 왜 뗀석기가 나왔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구석기 시대를 이해하는 방법 가보면 됩니다. 어느 시대로? 구석기로 가보면 되죠. 여러분들 70만 년 전으로 돌아가면 좋은데 문제는 타임머신이 아직 개발이 안 됐대요. 제가 옥션에도 알아봤더니 아직 물건이 없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어떡하냐? 여러분들 상상 속에서 가는 겁니다. 상상 속에서 하십시오.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의 옷을 홀라당 다 벗습니다. 근데 제발 좀 부탁해요. 제 옷 벗기지 마세요. 제가 오프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릴 때 딱 보면은 옷을 홀라당 벗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저를 딱 쳐다보면서 위아래로 훑어봐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옷을 벗는 겁니다. 옷을 홀라당 벗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또 머릿속에는 지식도 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는 뭐 책상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지하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인터넷도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들 드디어 70만 전에 밀림 속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은 드디어 무엇이 됐느냐? 시인이 됐어요. 시인. 뭔 시인? 원시인 됐죠. 원시인이 됐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강합니까? 별볼일 없어요. 여러분들 날지도 못하고 수영도 못하고 달리기도 못해요. 몸을 보호하는 털조차도 별로 없어요. 문제가 됐어. 자,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이 자연에서의 여러분들의 위치를 딱 한 글자로 정리해 줄게요. 여러분들의 위치는 한 글자로 이겁니다. 밥. 딱 밥이에요. 밥. 이제 살아남아야 합니다. 뒤에서 늑대 한 마리가 쫓아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아주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어떤 학생인데 뭐 나이도 안 많은 20대 초반의 학생인데 대뜸 그러더라고요. 늑대 한 마리가 쫓아오니까 어떡할래? 그랬더니 딱 한다는 소리가 한숨을 푹 쉬어. 죽어야죠.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일단 도망을 쳐야죠. 맞짱 뜨는 건 무모한 짓입니다.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 보니까 열받아요. 왜? 여러분들 두 발로 뛰고 있는데 늑대는 네 발로 뛰죠. 늑대가 더 빨라요. 문제가 생겼어.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막 일단 도망치다가 더 이상 늑대가 네 발로 뛰는 거 저게 빠를 거니까 네 발로 흉내 내봤습니다. 빨라지는 게 아니었죠. 여러분들. 어떻게?
막 앞발에 뭐가 잡히면서 굴르고 난리. 또 몇 명은 또 머릿속에서 내가 또 홀라당 벗고 또 내 발로 뛰고 있다 막 굴르는 거 막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로 하십시오. 자, 드디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코너에 몰렸어요. 도망갈 데도 없어. 어떡할 겁니까? 아직도 죽어야죠. 안 되죠. 뭐 이제 맞짱 떠야죠. 맞짱 뜨려고 하는데 이 연약한 주먹 연약합니다. 믿어주세요. 이 연약한 주먹으로 맞짱 뜨려고 하니까 이건 좀 불안하죠. 근데 느닷없이 생각이 난 게 앞에 네 발로 뛰다 보니까 앞발에 뭐가 잡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가능하다. 해갖고 뭔가 들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뭐 짱돌도 아니지만 나무가 먼저였을 것 같아요. 왜? 쓰기가 편하니까. 오는 늑대를 한번 빡 갈겼어요. 그랬더니 늑대가 정통으로 맞아갖고 방심하고 놀았다가 막 깨갱거리고 도망을 칩니다. 솟아오르는 자신감이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천하무적이다 하고 그거 하나 들고 옆집 사는 만본사한테 덤볐죠. 그러다 밟혔죠. 이런 시행착오를요. 10년 아니 100년 아니 1000년 만년 수십만 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도구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무로 뼈로 그리고 돌로. 처음엔 그냥 썼겠지만 손에 쥐기 불편하니까 어느 날 알게 된 거죠. 돌과 돌을 부딪히면 깨진다는 걸 알면서 도구를 만들어 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뗀석기예요. 뗀석기도 물론 전기, 중기, 후기가 있습니다. 이걸로 시험 문제 나왔던 적도 있어요. 전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 만들어서 여러 용도로 써요. 뾰족한 부분은 막 찍고요. 그 다음에 뭉툭한 부분은 빻고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다가 중기쯤 가면 돌을 하나 갖다 놓고 깹니다. 돌을 하나 갖다 놓고 깨갖고는 그 몸돌을 깨갖고는 거기서 나온 파편들을 이용해갖고요. 무엇을 하냐면 요건 날카롭게 됐네 해갖고 고개를 조금 더 날카로운 쪽으로 쓰고요. 그냥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또 깨갖고 또 뾰족한 부분으로 쓰고 몸돌 하나에서 여러 가지 깨진 모양으로 써요. 근데 후기쯤 가면 벌써 발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는 솔직히 그냥 손에 닿는 대로 썼고 중기는 의도하고 깨는 게 아니라 깬 거에 우연에 의해서 만들었다면 후기 가면요. 자, 쐐기라든가 돌날 격지를 이용해갖고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들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듭니다. 그래갖고 같은 도구를 여러 개 만들어서 써요. 같은 도구를 여러 개 만들어서 써요. 같은 도구를. 그 정도로 발달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발달했던 게 전기, 중기, 후기가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뗀석기가 나온다. 자, 그 다음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다 외우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에 접근하는 방식은 뭐가 있냐? 다른 거 아닙니다. 구석기 시대에 접근하는 방식은요. 가장 중요한 농사, 농경.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농경을 시작하지 않았다. 이걸로부터 접근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구석기 시대를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농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농사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먹고 사냐. 먹고 사는 방식들 여러분들 정하면 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일단 과일 따먹어야 되겠죠. 채집.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동물들 잡아먹어야 됩니다. 수렵. 그 다음에 물고기 잡아먹기가 좋죠. 어로. 이런 걸로 먹고 살아요. 채집, 수렵, 어로로 먹고 삽니다. 왜? 농사 안 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좋냐? 어디가 좋냐? 여러분들 강가가 살기 좋아요. 왜 강가냐? 간단하죠. 왜? 여러분들 강가는 땅이 기름집니다. 땅이 기름지니까 나무들이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자라요. 그 다음에 작은 동물들이 물 먹으러 오면 거기서 기다렸다 잡으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물고기 잡기도 쉽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러분들 이동생활 할 거예요? 정착생활 할 거예요? 자, 이 당시에는 이동생활 합니다. 그 동네 과일 다 따고 보면 이동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집도 어떤 집을 짓느냐. 구석기 시대에 짓는 집 무슨 집인지 압니까? 그럼 여러분들 대답이 여러 가지야. 막집이야 움집이야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암기의 폐야. 뭔지도 모르게 그냥 달달달 외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 당시에 지은 집은 막집입니다. 막집은 어떤 집이냐. 막 지은 집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진짜로 막 지은 집이에요. 왜 집을 막 짓는데? 이유는 간단하죠. 얼마 쓰고 이동할 거예요. 얼마 안 쓰고 이동할 건데 못하러 집을 잤습니까? 그냥 얼기설기 지었다가 자고 이동하면 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동할 때 누가 앞장섰냐? 나이 많은 연장자가 앞장섭니다. 왜? 워낙 많이 이동해 다니다 보니까 경험으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 연장자는 지도자지 지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자, 이게 바로 구석기 시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석기 시대하고 관련된 것들이 뭐가 있었는지 여러분들 사진하고 문제를 좀 잠깐 보도록 하죠. 한 문제 정도 여러분들 보도록 할게요. 자꾸만 두 개씩 넘어가네요. 여러분들 뭐가 있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들 그 유명한 뗀석기입니다. 자, 뗀석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참
저것도 설명을 했네요. 하나를 더 설명을 안 했네요.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유적지가 있을 겁니다. 유적지 여러분들 이름 정도는 여러분들 밑줄 그어놓고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요거가 나온 곳이 어디냐? 이게 바로 아슐리안 계통의 그 주먹도끼로서 아시아에선 아슐리안 계통이 나온 게 첫 번째가 여기입니다. 여기 어디냐? 연천 전공리예요. 연천 전공리 구석기 유적지입니다. 그 다음이 공주 석장리. 뭐 내용까지 연천 전공리였겠다. 아슐리안 계통 요건 알 필요가 없어요. 공주 석장리. 그럼 이것도 알아야 됩니까? 남한에서 최초에 발견된 구석기 유적.